윤창중의 시국 토크쇼 윤창중 정치학교가 이번에는 태전으로 갑니다. 부산 대구에 이어서 대한민국의 중원 태전으로 가겠습니다. 11월 24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장장 3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장소는 대전 기독교 연합 봉사회관 컨벤션 홀입니다. 위치는요, 서대전 내거리역 2번 출구로 나오셔가지고 서대전 공원과 세이백화점 사이에 있습니다. 기독교 연합 봉사회관 컨벤션 홀입니다. 문재인 좌익 독재 정권 하에서 대한민국 보수 우파는 어떤 생각과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대한민국 보수 우파,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은 어떻게 해야 하루빨리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내려오게 할 것인가? 그리고 대한민국 보수 우파,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은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정권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대한민국의 중원 태전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서로가 위로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태전 충남, 청주 충청북도 세종시 그리고 교통망으로 연결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총궐기 모임이 되도록 여러분께서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세상이 신간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사화에 맞서 대한민국 나팔수 언론과는 100% 다른 각도에서 현대 정치사를 과감히 기록한 책 윤창중 실록 부활,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시련을 기록한 자전적 고백 비정에서부터 문재인의 비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기록한 칼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부활까지 모두 5권 주문 판매되고 있습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칼세입니다. 먼저 좀 제 옆에 계시는 분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월간조선 편집장을 맡으셨던 김용삼 국장이십니다. 먼저 인사 좀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분을 우리 윤칼세 TV에 모신 것은, 이분은 원래 뭐 글을 쭉 써오셨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1998년 4월에 일본으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되는데, 제가 공항에서 월간조선을 이제 사가지고 일본에 도착해서 이제 그 적적한 시간을 참 달래기 위해서 월간조선을 봤는데, 네. 거기에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시리즈를 우리 김용삼 국장이 시작을 하는데, 이야, 그 전에도 이제 제가 글로는 월간조선에서 봤지만은 도대체 이 김용삼 기자의 머릿속에는 과연 뭐가 들어있을까? 얼마나 많은 양의 지식이 들어있을까? 제가 1981년부터 기자 생활을 하면서 지금 37, 8년 됩니다만, 제가 글과 어떤 또는 칼럼, 책을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지식을 이 두뇌 속에 충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참 몇 안 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아유, 너무 과찬이십니까? 예. 자, 그런데 이분이 이 김일성
신화의 진실이란 책을 쓰신 분이에요. 예컨대 이게 몇 페이지냐면은 888페이지입니다. 이게. 네? 이 책 좀 보세요. 완전 백과사전이죠. 참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윤창중의 부활 요게 지금 992매입니다. 992매. 목침 수준이네요. 목침.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연락을 드려서 윤창중, 김영삼이가 한번 뭉쳐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만나서 논의해보자. 그래서 가제로 우리는 담대한 보수 우파다. 네. 이러한 참 간판을 걸고 오늘부터 본격 시작할까 합니다. 소감 좀 한번 해주시죠. 예. 아니 대선배님께서 이렇게 직접 불러주시는 걸 보니까 적어도 이 나라를 망하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아주 큰 결심을 하신 것 같아서 네, 네. 저도 그 정말 벽돌 한 장 놓는 심정으로 예. 왔습니다. 우리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단지 이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어떡할 거냐? 그 어떡할 것이냐 하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모여서 뭐 또 대화도 하고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고민도 하고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하는 심정을 아마 다 비슷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 네. 이제는 이거를 다발로 이렇게 묶어낼 때가 오지 않았나. 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앞으로 윤창중, 김영삼은 과연 보수 우파는 어떻게 해야만 문재인 정권을 하루빨리 끌어내고 또 문재인 정권의 대를 잇는 좌파 정권이 나오지 못하도록 또 보수 우파 정권을 딱히 뭐 보수 우파라고 하면 뭐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야말로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정상 정권, 이 정상 정권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좀 토론을 할까 해요. 이게 뭐 제가 모셔가지고 말씀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쭉 윤카스에 초대해서 보셨지만은 서로 그냥 완전 맞짱 틀은 토론하는 겁니다. 맞짱 틀은. 같이 고민하면 뭐가 막 불꽃이 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렇죠. 그 불꽃이 그 무엇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도화선이 된다면 네. 더 말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뭐냐면 인사청문회가 청문회 통과가 안 됐는데 지금 문재인 씨가 10번째로 환경부 장관을 임명 강행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1년 6개월이 채 안 됐는데 이제 11월 10일이 돼야죠. 1년 6개월이 채 안 됐는데 10명의 장관을 그냥 문재인 마음대로 임명을 한 거죠. 이거야말로 고집스러운 정권이고 불통의 정권인데 이 정권이 어떻게 생겼냐면 박근혜 대통령은 불통이다 낙인 찍어가지고 완전 박근혜라는 인간은 국민을 알기를 졸로 알고 완전히 이건 깔아뭉개는 그야말로 독재자의 딸이고 독재다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지금 10번째.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4년 동안에 9명이 있는데 문재인은 10번째 지금. 1년 6개월 만에. 이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네? 저는 그쪽 입장에서 보면 네. 너무 당연한 걸 왜 자꾸 시비 거느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아니 자기네들 말로 지금 혁명을 일으켜서 혁명 정권이 탄생한 거 아닙니까? 네. 자기네들 지금 혁명 과업을 수행하는 중이에요. 예.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아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내가 쓴다는데 말이야. 뭐 니네 왜 뭐 이렇게 말이 많어? 지금 혁명인데 뭐 혁명인데 뭐 무슨 인사청문회법이고 나발이가 눈에 보입니까? 예. 우리가 지금 문제의 핵심 본질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 친구들 자기네들 뭐 혁명 정권이다, 촛불 혁명을 일으켜서 우리는 혁명 정권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지금 혁명 과업을 수행하는 중이다.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야. 우리 마음대로 하는데 뭐 우리가 하는데 뭐 문제 있어? 시비 걸어? 너 막 우리 혁명에 반대하는 거야? 자식 반혁명 분자네. 그래서 적폐로 몰아가지고 감옥에 넣고 그렇죠. 뭐 얼마 전에 뭐 그 안중규 씨인가요? 그 뭐 무슨 뭐 촛불 뭐 모형 부쉈다고 6개월간 감옥 살고 나왔다고 뭐 그렇죠. 어젠가 그젠가 뭐 네, 그 네. 했는데 아니 그 조형물 하나 그렇죠. 발로 찼다고 그래가지고 6개월 6개월. 사는 거예요. 예. 저들은 완전히 광화문을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예. 김을 다 때려 부수고. 이게 네. 그 소위 말하는 자기네들이 말하는 혁명이죠. 그래서 저는 결국은 그 혁명을 했으면 그 혁명과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네. 아니 이대로 가면은 뭐 까짓 거뭐그 헌법을 개정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느낄 것 같아요. 아니 뭐 자기 마음대로 다 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 국장 말씀 중에서 예. 이 정권이 입만 열면 혁명 아주 혁명을 입에 달고 사는데 예. 자 그러면 보수 우파도 혁명적 상황, 혁명에 대해서는 혁명적 대응을 해야 한단 말이죠. 예. 근데 지금 이 대한민국의 태극기 이 집회를 제외하고는 예. 지금 자유한국당과 같은 그런 정치 세력으로는 이 문재인 세력을 뭐 더 이상 기다려봤자 예. 이건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해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뭐 자유한국당이 자유웰빙당이라는 건 이미 답이 다 나와 있고 자유웰빙당, 예. 프리 웰빙 파티. 예. 네. 뭐 이름을 빨리 바꾸던지. 자웰당. 네. 예. 아니면은 저는 그 사람들에게다가 한국자 이름을 붙여주는 것도 웃기고요. 네. 이 사람들이 진짜 무슨 야당인지 여당인지도 모르겠고. 예. 그러니까 참 이게 지금 보세요. 예. 우리가 이제 이 우리는 담대한 보수다라는 코너를 만든 게 이유가 뭐냐면 대책을 찾아 대책을. 예. 자 그러면 지금 보수 우파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지금 문재인이가 열 번째 지금 이렇게 강행을 했다 이거죠. 예. 근데 지금 이 자유한국당이라고 해봤자 김성태라고 탄핵 찬성했다가 찬성하면서 탈당했다 들어온 그 사람이 그냥 뭐 이건 뭐 반의회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완전 이중된 거야. 그냥 도장 친 이 예. 스탬프 고무 도장 죽어주는 거죠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음 총선에서 자기가 그러니까 국회의원 또 다시 당선되는 거 이외에 네. 무슨 뭐 나라를 구한다? 나라를 내가 왜 구해? 나만 잘 먹고 살면 되지. 그래서 저는 이게 예. 뭐냐면 네. 이 문재인이가 지금 혁명을 하고 있다 이거죠. 예. 이 혁명에 대해서 이 보수우파 세력이 어떻게 혁명적으로 대응해야 되느냐. 예. 그 혁명적인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 자유한국당은 내가 볼 때 저건 완전히 식물인가 이 사람으로 예. 말하면 식물적 인간이에요. 이제 정당으로서의 기능은 상실한 완전히 것 같습니다. 상실했죠. 네. 이제 걸어 다닐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빨리 자유한국당을 해산시켜야 된다. 이게 보는 거죠. 예. 그래 거기에서 출발을 해야 되지. 거기에 무슨 김병준이가 들어오고 참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바꿔하면 예 이명박, 박근혜, 박정희 위에 올라가면 이승만이 만들었던 당을 지금 노무현이가 무슨 치료한다고 의사가 돼서 들어온다는 게 이 뭐 어린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아니 지금 쟤네들은 좀 그 뭐 혁명이라는 이름도 아깝죠. 저게 촛불 쿠데타죠.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뭐 검찰 다 아장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 경찰 넘어가 군도 지금 뭐 엉망진창 만들어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방어 기제인 네. 지금 남침의 방어 기제까지도 지금 다 허물고 있는
이 모습을 눈을 뜨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눈을 뜨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네. 우리도 여기 혁명에 준하는 방식으로 이걸 막아야 되는데 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네. 우선 첫째로는 정치적인 권력의 싸움을 할 수 있는 정당 체제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이 자유한국당 가지고는 이건 뭐 도저히 싸움이 안 되니 저는 그래서 이 좀 과격한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격한 얘기가 아니라 얘기를 해야죠. 지금 혁명적 네. 상황인데. 여러 그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태극기 집회를 광화문에서 대한문 앞에서 하시는 분들이 네. 500명 내지 1000명이 자유한국당으로 몰려가서 자유한국당을 점령을 해서 네, 예. 거기서 우리의 그 정치적인 그 대변을 안 해주면 다 사퇴를 시키는 정도의 압력을 가해서 그런 글을 썼죠. 썼죠. 칼럼 썼죠. 제가 읽어봤습니다. 예. 펜앤마이크에 제가 썼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을 점령하자. 네, 네. 월간을 점령하자라고 해서 막 소용돌이가 한번 일어난 적이 있고요. 1980년대 중반에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뭐 주사파 이런 애들이 나오기 전에 그렇죠. 삼민퉁가 뭔가 하는 애들이 음흠. 뭐 그 미 문화원을 점거를 해가지고 세상을 한번 뒤집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혁명에 준하는 이런 비상한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극기 집회가 토요일마다 또는 뭐 수시로 지금 열리고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거 김 국장이 쓴 칼럼을 보면서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제가 생각한 거죠. 예. 제가 태극기 집회의 그 태극기 세력이죠. 태극기 세력의 예. 그 주동자들, 그 리더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유한국당을 혁파해야만 보수 우파의 길이 빨리 열린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이미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빠치 달고 언론에 나와서 뭐 이 구색을 갖춰주는 예. 뭐 자유한국당에 뭐 예컨대 김성태가 뭐라고 얘기했고 뭐 바른미래당의 손학규가 뭐라고 얘기했고 예. 유승민이가 뭐라고 했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걸로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이 국민을 움직일 수는 아무 의미가 없다. 지금 국민들이 보는 것은 뭐냐면 어떤 걸 예의주시하냐면 예. 과연 과연 이 보수 우파 세력 전체 속에서 이걸 다 통합하면서 커다란 힘으로 이 소위 말하는 승화될 수 있는 네. 그러한 리더십이 나와야 되고 그러한 집회가 돼야 된다.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뭐 무너뜨리고 말 것 없이 태극기 세력에서 지도자가 나와서 예. 소위 말하는 광장에서 지도자가 나와서 그 지도자가 자유한국당이든 손학규든 무슨 뭐 손학규의 무슨 바른미래당이든 뭐든 간에 그걸 다 흡수 통합해서 먹는 방법이 없는 거지. 예. 무슨 이게 김병준이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무슨 전어채기가 무슨 방송하던 사람이 하던 것도 아니다 말이야 기본적으로. 그 두 사람은 무슨 자유한국당에 무슨 지분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야말로. 무슨 얘기하면은 그게 말빨이 먹힙니까? 네. 전부 국회의원들 지역구를 가지고 있고 배지를 단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봉건 영주들이에요. 봉건 영주들을 그냥 와가지고 뭐 그냥 불러다가 앉혀놓은 사람이 네. 뭐라고 얘기한들 말을 듣나요? 안 듣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근본적인 변혁을 일으키는 이 동인으로 내부에서 안 되면 외부에 자극이라도 줘야 되는데 지금 그 외부에서 자극을 줄 수 있는 세력은 자생적으로 지금 태극기 세력들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태극기 그 시위를 하는 분도 여러 갈래로 지금 갈라져 있어요. 예, 예.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는 저는 그 별로 영향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을 점령해서 우리의 정치적인 의사를 대변하는 그런 쪽으로 변화시키는데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다 뭉쳐서 네. 자유한국당을 우리가 접수를 해서 거기를 그야말로 저는 일종의 그 이상한 혁명을 막아내는 확고부동한 그 정치적인 진지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앞으로 이제 1년 몇 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름하는 이 시간 이
시금석이 될 텐데 이게 안 되면 이제 그 2018년 11월 금방 지나가고 12월 금방 지나가면 2019년 이제 총선 국면이 가까워오거든요. 네. 여기서 재정비를 못하면 지방선거 참패와 같은 또 어마어마한 그 시련을 우리가 또 하나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입법 권력까지 뺏기면 이 소위 말하는 불의기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 문재인 정권은 자기들 입으로 말한 것처럼 혁명 정권이다. 예, 지금 혁명을 하고 있죠. 하고 있죠. 네. 이 혁명 정권의 특징을 제가 이 문재인 혁명 정권의 특징을 지난 1년 6개월을 제가 되돌아보면 예. 소위 말하는 일고이독이에요. 일고란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집을 그러니까 어떤 이걸 한 번도 후퇴한 적이 없어요. 예. 모든 것은 자기들의 지고지선인 거죠. 예. 지고지선. 그러니까 장관을 10명이나 지금 문재인의 마음대로 통과시키고 예.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참 그야말로 캐캐묵은 이 사회주의적 그 경제 기법을 나라가 망할 때까지 고수하겠다는 게 이 사람들 얘기 아닙니까? 예. 이 고집.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뭐냐? 독식이에요, 독식. 예. 독식. 지금 독식은 뭐 청와대 임종석이부터 청와대 모든 자리를 단 한 명의 예도 없이 운동권으로 채웠잖아요. 예.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법원 김명수라는 역시 좌파 판사. 예. 그다음에 윤석열이라는 아주 그야말로 이 극좌적인 인물. 네. 대한민국은 갈아엎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검사. 그다음에 언론계. 이 언론계는 뭐 완전하게 지금 소위 말하는 좌파 나팔수로 만들었죠. 예. 공영방송, 종편 거기에 나오는 영화 배우 또 탤런트 또 패널들 뭐 유시민이다 그 패널 쓰레기 이 소위 말하는 그 보따리 약장사들 전부 좌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완전한 독식 지금 혁명이 거의 완성 단계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 독식이 결국은 무엇을 낳느냐면은 결국은 보수 우파의 색깔이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권력이라는 권력과 이득, 이윤으로부터 배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이게 소위 말하는 사회의 그 밑바닥으로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예. 밑바닥으로 떨어지면 이 보수 우파 세력이 다시 이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그 역량이 완전히 줄어드는 거라.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권력과 이윤의 냄새도 맡을 수 없는 장소로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의 지금 그런 네. 일들이 그냥 백주에 중인 환실에 벌어지고 있어도 네. 감히 어느 누구 하나 나서서 네. 뭐 항의하고 뭐 했다가는 완전히 이제 가는 거죠. 매장을 시켜버리는 거지. 뭐 구치소로 가든지 뭐 그렇죠. 감옥으로 가든지. 네. 이건 뭐 소위 말하는 혁명이 일어난 상황이니까 우리가 제가 여러 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우리가 네.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은 그냥 저 사람들이 무슨 대선에서 이겨가지고 정권을 뭐 잡아서 지금 뭐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예. 지네 말로 지금 촛불 혁명이 일어나서 지금 혁명 정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지금 1년 몇 개월 동안 진행되어 온 것은 이건 명백한 이거는 혁명이라고 봐야죠. 실제로 혁명을 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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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지금 뭐 마지막으로 이제 사법부를 소위 말하는 난도질하기 위해서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특별재판부를 한 곳은 이승만 대통령 때의 그 반민족 특별재판부, 예? 박정희 대통령 때 군사재판부, 그다음에 세 번째인 거죠. 이건 뭐 당연히 이른바 혁명이라는 말은 너무 고상하고 예. 이 정변이죠. 네. 정변이죠. 예. 정변인데 어제 그저께죠. 대통령 부인 김정숙 씨가 예. 대한민국 대통령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라고 쓰여져 있는 이 로고. 예. 로고가 달린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를 갔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저게 무슨 그야말로 가당스러운 일이냐라고 이제 하는데 자기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는 이게 대한민국 자기네 건데. 응? 정변이 일어나서 정변이라 자기네 건데. 우리 맘대로 하는데 왜 니네가 지랄이야? 예, 그거 아니에요? 그거죠. 아니 그 좀 뭐 안 가리고 갓길로 서니 그게 뭐가 문제야 지금 이런 거잖아요. 아니 그럼 내가 무슨 뭐 대한항공 타고 가래? 아시아나 타고 가래? 이거 아니에요. 그거 안 가린 거 실수야. 뭐 이러면 끝나는 거죠. 이게 무슨 언론입니까? 언론이 그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못 하고 지금 네. 완전히 저 권력 기생 세력이 되다 보니까 저런 것도 위에서 뭐 야 이거 이렇게 해. 이건 아무 문제도 아닌 거야. 그러면 다 아무 문제가 아닌 게 되는 세상이 됐잖아요. 이게 지금 전체주의가 그렇죠, 된 겁니다. 그렇죠. 이게. 그걸 꼬집은 유일한 사람이 윤창중이었죠. 예. 예? 유일한. 야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이냐? 대한민국 대통령 그 휘장 로고를 달고 공군 2호기를 타고 간다는 게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게. 이거는 예? 이제 전용기를 타보신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그렇죠, 거죠. 그렇죠. 대통령 전용기를 제가 막 한 40번, 50번 타봤을 텐데 그 전에 청와대 출입기자도 했고 청와대 근무도 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청와대 대변인도 타고 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참 가슴 아픈 얘기를 또 하시는구만. 예. 그런데 그것을 대한민국 청와대 출입자들이 모르냐 이거야. 자, 왜 그 타고 갔습니까? 라고 물어본 자도 없고 이제 윤칼스에서 그걸 쓰니까 누군가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건 가리지 않은 건 불찰이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뭐 지네가 하면 실수고 네. 남이 하면은 불법이고 그냥 그렇게 있으면 좌파 특유로 그냥 넘어가는 거. 그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좌익들의 선전선동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수법이죠. 기본적인 거죠. 예. 근데 걸리면은 장난친 거야. 네. 예? 안 걸리면은 그냥 나가는 거고. 자, 이게 이제 뭐냐면 김정숙이가 대한민국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에 가는 그것도 저는 그 탁현민이 기획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네? 네. 그 탁현민이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 탁현민이가 김정숙 씨를 그러니까 문재인보다 먼저 알았더라고요 보니까. 뭐냐면 김정숙 씨가 2012년에 이제 문재인이가 통합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니까 예. 그때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뭐 정숙 씨 바람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미 나는 퍼스트 레이디다. 어쩌면 퍼스트 레이디 책 제목이 그런 거죠. 예. 그때 그것을 기획한 게 누구냐? 탁현민이죠. 탁현민. 예. 이제 그때 그러고서 선거에 떨어지니까 그 이제 탁현민을 데리고 문재인 씨가 저 히말라야 같이 이제 트레킹 한 건데 나는 지금 이렇게 봐요. 이 정권은 문재인이가 세운 것도 아니고 누가 세웠냐면 저는 양정철이하고 탁현민이가 세웠다 봅니다. 아, 예. 양정철하고 탁현민이. 지금 탁현민이가 청와대 지금 행정관으로 밖에 안 있어요, 지금. 사실은 내가 볼 때는 대통령 홍보당당 특보라든가 아니면 지금 윤영찬이 가고 있는 국민소통수석을 하고 마땅히 하고 있어야 돼요. 아니 문재인 정권의 감수성이 있는 거, 말랑말랑한 감수성, 그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말이죠. 이 좌파 특유의 그 기획 연출에 내가 볼 때 탁현민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 탁현민하고 양정철이라는 또 그 사람도 발굴입니다. 발굴. 그러니까 이제 보수우파에서는 탁현민, 양정철을 막 조지니까 지금 양정철은 처음부터 참가를 안 했던 거고 지금 탁현민이가 그 욕을 먹어가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기획이 예컨대 그것을 로고를 가리지 않아서 불찰이라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 청와대라는 데가 공무원 사회가 그게 뭐 불찰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 뭐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 공군들이 무슨 예컨대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이건 그대로 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 청와대 안에서 권력 1인자가 누구냐? 그건 김정숙인 거예요. 그건 김정숙. 예. 그리고 또 다른 1인자가 누구냐? 임종석인 거예요. 임종석. 예. 그러니까 선글라스 쓰고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을 데리고 다니는 거죠.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아니요. 예. 혁명이 일어났으니까요. 네.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 공산주의나 이런 그 구조에서 볼 때 반드시 그 지위가 높은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이 핵심 실세고 주인공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아, 그래요. 정확한 지적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밑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그 외교 협상을 한다. 그때 거기서 뭐 무슨 대표를 합시고 와서 막 앞에서 막 그 뭐 회담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다 껍데기고요. 네. 거기서 물주전자 들고 뭐 아니면 여기서 뭐 이렇게 앉아서 기록하는 것 같은 이게 실세일 수도 있는 게 그 사회의 그 그렇죠. 논리죠. 이 좌익 또는 예. 공산 사회주의 국가의 권력 시스템 안에서는 예. 부자 들어가는 사람들이 실세인 경우가 실세일 수도 있죠. 태반이죠. 태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높은 관직을 차지하면 높은 관직을 차지하는 만큼의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허접한 자리에 앉아서 실질적인 기획과 연출과 모든 집행을 다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구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김정숙 씨의 이번에 그 전용기 사건은 저는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그 저기 다른 나라에 순방을 하는데 왜 대통령 그 내외가 안 가고 혼자만 갈까요? 우선 그러니까 둘이 같이 갈 수 없는 무슨 상황이 있는 거 아닌가? 무슨 상황? 뭐 건강이 뭐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항상 계속 문제가 된 게 뭐냐면 하하. 문재인 대통령이 외국 가서 계속 그 실수를 하고 에러를 내고 막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불안한 상황이니까 아, 혼자 갔을 수도 있고. 당신은 그냥 좀 쉬고 있어라. 내가 예. 갔다 온다. 예. 또 하나는 음. 이게 우리는 이렇게 여성을 그 예우해서 아. 국가의 중요한 이런 그 소위 말하는 그 뭐 국빈 방문 비슷한 이런 거를 여성에게도 이렇게 기회를 준다 하. 해서 여성들을 그 어필할 수 있는 이런 이미지 메이킹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제가 그래서 야 이게 뭔가 그래가지고 구한말 쫙 그 역사책을 뒤져보다 보니까 일본의 그러니까 구한말에 그 저 을미사변으로 이제 그 저 민비 시해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해되기 전에 일본에서 나온 여러 가지 막 그 일본 공사관에 있는 막 이 저 외교 막 문서 기록 이런데 뭐라고 돼 있느냐? 아 저 고조원 저 완전히 병신이야. 아, 그렇지. 실질적인 조선의 왕은 민비야. 이런 보고서들이 수도 없이 나오더라고요. 하. 그렇죠. 제가 어제 그 칼럼에 예. 김정숙 씨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 대한제국 고종의 부인인 민비를 떠올렸다 그랬어요. 저도 똑같은 아, 생각이 그렇죠.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역대 그러니까 조선의 왕이 27명이죠. 예. 그 27명의 이 부인들이 뭐 부인이나 뭐 그 왕비들이 예. 왕비 뭐 예. 그 왕비들이 권력의 정점까지 올라간 경우가 많았다 이거죠.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권력의 정점까지 올라간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지아비가 그러니까 자기 남편인 왕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없는 상황에서 수렴 청정을 네. 하는 경우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 이제 남편인 왕이 건재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 왕을 어떻게 이제 컨트롤하냐면 그 자기 친정집 외척을 동원해 가지고 예. 이제 이 왕을 예. 리모트 컨트롤하는데 외척 정치라는 거죠. 이 두 가지 방법이 없다는 거죠. 예. 근데 민비는 뭐냐면 자기가 그렇죠. 자기가 왕이 살아 있는데 왕이 살아 있는데 자기가 왕노릇 한 거죠. 자기가 왕노로 한 거고. 예. 이게요.
우리 네, 뭐 고종실록이나 이런 데는 그 장면이 하나도 기록이 돼 있지 않은데요. 예. 일본의 그 기록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재미있는 얘기네. 뭐 일본 공사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고종을 아련해 가지고 네. 막 뭐 몇 시간 동안 이제 배석자 없이 예. 그거를 내알현이라고 합니다. 배석자 없이 하는 거를 내알현을 해서 막 3시간 4시간을 이제 그 대화를 하는데 예. 뭘 질문을 하면은 고종이 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일본 기록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국정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예. 파악이 안 돼 있는 예. 거지. 그러면은 저 발 뒤에서 뭔가 쏙닥쏙닥 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고종이 그 얘기를 듣고 답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발 안에 그 민비가 앉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발 쳐놓고 뒤에 예. 앉혀놓고 민비가 얘기하는 거지. 예. 쏙닥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렇죠. 예. 그거를 네. 일본 그 면담한 사람들이 그 기록에 여러 개가 남아 있는데 네. 그러면은 그래서 그 조선의 실질적인 왕은 고종이 아니라 민비다. 네. 이런 그 결론이 거기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칼럼을 쓰기 위해서 쭉 추적을 해봤더니 네, 이제 김정숙 씨가 숙명역 올라왔는데 예. 그 숙명여고 2년 후배를 청와대 인사수석으로 앉혔어요. 난 그 양반 그 여자분 처음 거기 앉았을 때, 야, 저 사람을 아니 무슨 근거로 앉혀놨느냐, 네? 예. 저게 이제 근데 뭐 공직에 대한 경험도 전혀 없고, 뭐 전혀 없다기 봐도 조금 있었죠. 이제 노무현 때 조금 청와대 근무한 적 외에는 그냥 뭐 빈둥빈둥 놀던 사람인데 저 사람을 왜 저기 앉혀놨느냐 생각했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수렴청정이라는 개념을 딱 떠올려 보니까 이게 설명이 가능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모든 게 인사인데 자기 사람만 갖다 놓으면은 그 사람이 다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김정숙 씨가 수렴 청정하는 거 아니냐. 뭐 여러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컨대 지금 문재인이라는 대통령 이 권력을 뭐 임종석이도 할 수 있고 뭐 그 대통령 비서실장 이상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선글라스 쓰고 지금 나가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문정숙도 하는 거야. 이제 문정숙 얘기, 김정숙도. 예? 아니 그것은 뭐 이게 무슨 이게 소위 말하는 이게 공수각당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게. 아니 근데 그게 지금 현실로 좀 나타나고 있으니까 문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아니면 대통령인 사람이 뭐 외국 정상하고 대담할 때 이런 거 없으면은 한마디로 얘기 못 하니까. 이거 어떻게 뭐 마음 놓고 내보내겠어요. 뭐 지난번에 내보냈다가 뭐 무슨 사진도 못 찍어가지고 난리 나고 막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혼자 나가는 게 굉장히 좀 두려운 상황이 된 거죠. 김정수 씨는 뭐 노골적으로 나는 나대는 게 나의 장기다 이렇게 좀 자기가 말을 했어요. 지금은 뭐 뒤에 있는 세상이 아니다. 나는 나대겠다 이런 건데. 페미니스트들 뭐 여성 우월론자들 완전 미쳐 날뛰는 얘기를 하는 거네요. 저는. 그렇죠. 그 뭐 그런 면에서는 아주 뭐 박수. 지금 뭐 이쪽 페미니스트나 또 이쪽 좌파에서는 뭐 난리죠. 난리도 아니죠. 이야 역시 정숙 씨다 말이지. 응? 나라 망하게 한 줄은 모르고. 응? 좀 걱정입니다 정말. 임종석이는 지금 오늘 국회에서 보니까 뭐 그것은 자기가 뭐 더욱 앞으로 뭐 고개를 숙이고 지내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란 말이야. 이게 공직사회에 우리 김 국장도 계셔봤지만 공직사회에 하루라도 있어 본 사람들은 그런 이른바 하극상으로 비춰질 수 있는 행동은 아예 가능하지가 않은 거죠.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제 아까 그 말씀 중에 이 문재인 혁명 정권의 특징은 이 고집, 일고, 그다음에 독식, 그다음에 독주다, 독주. 이 독주가 뭐냐면 바로 이런 거죠. 김정숙, 나 비행기 타고 갈 거야. 야, 그거 타고 가면 더 좋은데 왜 그 비행기를 올려? 대한민국 공군이 지 건 거예요. 자기 건 거예요. 예?
완전히 그냥 이건 내 거야 무슨 소리야. 아 그러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겠죠. 이야기가 난 뭐 지금쯤 1년 반쯤 되면 이제 밑에서 얘기 못 합니다. 예. 그냥 완전 밑에서 그냥 딸랑딸랑이지.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그 이른바 문재인 정권의 이 독선 독주로 짚어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이 소위 말하는 그 리선권의 냉면 목구멍 발언이에요. 네. 냉면 목구멍. 그리고 이제 김태년한테 뭐 배가 나온 사람이라든가 참 그야말로 이건 둘 다 뭐 아주 그야말로 거침없는 참 참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인신 공격인데 이 사람들의 이 북한의 그 지도층 지배 세력의 기본 인식이 그거죠. 예. 대한민국 너희들은 막 다 썩어 빠진 보수 반동 세력이야. 예. 뭐 너희들은 미국에 빌붙어 가지고 너 미국의 앞잡이고 예. 말이야. 그러니까 목구멍 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지. 또 한 가지 관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와대에 들어가서 지금 그 청와대 그 핵심을 장악한 이 운동권 세력들이 네. 뭐 거의 뭐 절대 다수가 주사파 출신들이잖아요. 그렇죠. 김일성주의자들. 예. 주사파들이라는 게 뭔가요? 이게 맨날 뭐 아침 밤마다 뭐 성경 구절 외우듯이 뭐 위수김동, 그렇죠. 위대한 김일성 수령 동지, 네. 뭐 친지 김동, 친애하는 김정일 지도자 동지,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그 대남 방송한 거 네. 이렇게 저기 타이프 쳐가지고 그거를 위에서 내려온 교시 그래가지고 달달달달 외우고 다니는 네. 그런 생활에 그 젖어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렇죠. 모든 자기네들의 그 행동 지침이나 이런 게 네. 그 주사파에 있다가 전향한 사람들 얘기 그 책으로도 많이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전부 지령 지시 받아가지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냥 우리끼리 예. 만나서 예컨대 판문점 그 평화의 집 식당에서 자기들끼리 만나가지고 예. 자기들끼리 냉면 먹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살판 난 거죠. 예. 예. 아니 얘네들이 지금 그 저 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잡아가지고 주인이 됐는데 예, 예. 그 주인 밑에서 종노릇을 하는 이 기업인 이런 놈들이 그렇지. 아니 미국이 약간 제재를 뭐 아직도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런데 가지고 와야지 자식아. 너희들 왜 빈손으로 와가지고 냉면이나 처먹고 가는 거야. 그렇지. 이것들 뭐 하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것들 뭐 하는 거야 진짜. 예. 어? 아니 당연한 거죠. 옛날에 자기네들이 그렇게 그 열심히 그 지령을 내려서 그 지령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막 그 뭐 달달달달 외우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갑이고 여기는 을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 진정한 대등한 관계에서의 대화가 아니고 네, 네. 이건 뭐 지시와 이행을 하는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만나서 만남을 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저는 참. 이 구조로 보면은 좀 당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네, 네. 예. 근데 이제 그 알려지지 말아야 될 것이 이제 알려져서 이제 알려진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기업인들은 그런 소리 못 들었다 그런 거고. 당연히 못 들었다고 했겠죠. 그 평양에 갔다 와서 문정인이가 예. 왜 기업인들 그 대기업 총수들을 평양 갔다 온 사람들 다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예. 다 불렀잖아요. 그때 기업인들하고 예. 따라가는 그 더블당들 그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했다는 건데 그 이제 모임이 명칭 모임이 고려회잖아요. 고려회. 예. 고려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 고려회예요. 고려회. 근데 문정인이가 저 왜 불렀을까 생각했더니 아니 이성근이가 그 기업인들 앞에서 대기업 총수들 앞에서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가느냐. 그거와 연관이 됐다는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 그렇지. 성의 표시를 해라. 해라 말이야. 그러려면 이제 모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뭐 삼성 뭐 SK 뭐 현대 다 모아놓고 문정인이가 얘기하는 거지. 남북 관계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투자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예.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거기 대기업 총수들이 다 가지 않고 SK만 갔다는 거 아니에요? 나라 꼴이 말이죠. 오늘 그 윤창중 김용삼의 우리는 담대한 보수 우파다.
여러분 우담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처음 만나가지고 참 시도한 겁니다만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시청 바래 주시고요. 기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고 오늘 이 어떻게 보셨는지 그 감상도 좀 올려놓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영삼 국장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밌네요.